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OK금융그룹 대 삼성화재 경기입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한국전력 상대로 3대0 완승을 따냈습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커리어로 게임을 펼치며 자존심을 구겼던 레오가 공격 성공률 60%로 30득점 가까이를 올려주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윙스파이커인 차지환이 11득점으로 레오를 지원했습니다. 조재성과 진상원 등 주전으로 출전하는 선수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현대캐피탈전에서 블로킹의 열세 속에 0대3으로 경기를 내주었는데 황경민이 윙스파이커로 나서 나아지는 경기력을 보였고 카일 러셀도 꾸준하지만 안우재와 홍민기의 미들 블로커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프시즌 내내 갈고 닦은 강한 서브를 경기 내내 모든 선수가 구사하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인 모습이며 황승빈도 점차 나아지는 토스를 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OK금융그룹은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레오가 29득점에 61%의 공격 성공률로 펄펄 날았고 차지환과 조재성도 좋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광명우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전 세터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있는데 역시 토스의 불안함과 기복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OK금융그룹의 최대 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좋은 서버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한데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화재 역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선수가 없는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셧아웃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화재의 전력으로 3연승을 해낸 것이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러셀의 서브와 공격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매 경기 꾸준하기는 어렵고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옵션 역할을 해줘야 할 신장우가 올 시즌 컨디션 문제로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며 정성규도 공격에서 심각한 모습이고 황경민도 공수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강한 서브를 무기로 삼고 있는데 복불복의 느낌이 굉장히 크며 이번 상대인 OK금융그룹은 하이볼 처리에 능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서브로 상대를 흔든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황경민이 러셀의 지원을 잘해주고 있지만 보조 공격수의 옵션이 아쉬운 삼성화재보다 레오의 대각에서 조재성이 득점을 올릴 수 있고 차지환이 공수에 큰 도움이 되는 OK금융그룹의 화력이 더 나아 보입니다. 또한 삼성화재의 블로킹 벽이 낮기에 레오의 더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대할 만하며 러셀은 범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용병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OK금융그룹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OK금융그룹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IBK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KGC전에서 1대3으로 패하며 개막 이후 5경기에서 단 1점의 승점도 따내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팀에게 1세트는 따냈지만 풀세트로 끌고 간 경기가 없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수지와 김희진, 표승주가 버티고 있고 조송아도 리그 정상급 세터기에 다크호스 이상으로 평가받았지만 라셈의 부진이 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4세트에 김희진을 아포짓으로 기용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리그 1위인 현대건설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지만 결국 세트스코어 3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5세트 마지막 순간에 이한비의 서브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창단 최초의 승리를 노릴만 했는데 엘리자벳은 부상 여파 속에서도 30득점을 쏟아냈고 최가은과 하혜진, 박경현 등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김영실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오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하면서 승점을 한 점도 따내지 못하고 있어 경기력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국인 선수인 라셈은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표승주와 김주양이 이루는 레프트라인 또한 공격과 리시브 모두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수지와 김희진이 이루는 센터라인 또한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고 주전 세터인 조성환은 컨디션 문제로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라셈을 제외하고 김희진을 라이트로 기용하는 전술을 보였지만 김희진이 라이트로 나오면 센터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외국인 선수가 빠지면서 파생되는 약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셈이 공격력은 약하지만 빠지게 되면 공격력 약화는 물론이고 블로킹 높이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어떤 운영을 하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페퍼저축은행 역시 오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최강팀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주포인 엘리자벳이 31득점에 36%의 공격 성공률로 활약했고 하혜진과 최가은이 이루는 센터라인이 19득점을 합작했다는 점이 대단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옵션 역할을 해줘야 할 주장 이한비가 자기 몫을 해준다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한 세트 이상을 따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일 경기에서는 김희진의 활용법을 통해 약간의 실마리를 잡은 IBK기업은행도 신생팀에게 첫 승의 제물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라셈을 과감히 배제해서라도 일단 승리를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수 안정감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좋고 페퍼저축은행이 경험 부족과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BK기업은행으로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이 리시브가 약하기에 리시브에서 무너지면 분위기가 페퍼저축은행 쪽으로 기울 것이며 외국인 선수 대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확실히 앞서는 상황이므로 기업은행이 쉽게 우위를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V리그 국내 배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